지금이 새벽 4시 2분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새벽 4시가 넘어서 자기 어머님의 따뜻한 숨결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흔치 않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에 속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행복합니다. 원래 제가 이 시간에 잠을 자는데 어머님께서 9시에 주무시기 때문에 저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시경이나 2시경에 깨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어머님 주무시는 동안 이제 설거지 끝내고 청소 끝내고 이렇게 차 한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매일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이 많이 있죠. 본의 아니게 바쁘다 살다 보니까 바쁘게 저는 언제부턴가 이 밤에 어머님 모신 이후로 대체적으로 2시부터 4시까지는 거진 깨어있는 시간이 돼버렸네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혼자 어머님 체위 변경 해드리고 소변 좀 봐드리고 하면 주물러드린 다음에 밖에 혼자 새벽에 걸을 때가 참 많아요. 언제 제가 혼자 걷겠습니까? 어머님을 제가 2분 이상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체위 변경하고 소변 보고 좀 주물러 드리고 이때부터 1시간은 굉장히 제가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어머님이 깨실 확률이 없고 또 대소변 위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욕심 부려서는 2시간까지도 가능한데 혹시 몰라서 저는 이렇게 어머님 딱 눕혀드리고 한 30분쯤은 걸어요. 새벽에. 그러면은 그때 느끼는 감정이란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안 모셨다면 언제 제가 새벽에 걸으면서 눈도 마주보고 비도 마주보고 요즘 같아서는 찬바람도 마주보고 또 혼자 그 남다른
사세 그 세계로 접어들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뺨을 스치는 각 계절의 바람을 맞으면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 고개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때로는 달이 구름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구름에 반만 걸치기도 하고, 바로 눈앞에 큰 타원으로 원으로 보름달이 붕 떠 있기도 하고, 어릴 적 국민학교 때 읽었던 산태성이라는 별이 남쪽에 탁 떠 있고, 간혹 가다가 불가피하게 서로 인연이 안 됐던 나의 첫 번째 여인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어릴 적 우리 마을이 택지 개발되면서 공중 분해된 우리 마을의 그 소꿉 친구들도 생각도 해보고, 중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에 잘 나간 친구, 못 나간 친구, 혹은 젊은 나이에 여절했던 친구, 그다음에 광주 5.18 때 부득이 가슴 아프게 독재의 총칼에 의해서 명을 달리한 친구,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오면은 30분이 흘러요. 이 밤의 사색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잘못 사색했다가는 우울증에 빠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하게 사색은 안 하려고 합니다. 별로 그렇게 몸과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가족여행 하다 보면 부모님과 자식 간에 하루 생체 리듬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밤에 개인 시간을 가진 분이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가족 요양의 품질을 좌우하는데 엄청난 변수가 된다고 봐요. 할 수만 있다면 공부를 하면 좋은데, 이 공부가 이렇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 번 시도했습니다만은. 나이 환갑이 넘어서 무슨 공부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 2시부터 4시까지를 제가 생산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80대 이후가 좌우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2시부터 4시 사이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5년차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근데 흘러간 5년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머님을 모시게 될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하고 저하고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내일이 끝날지 10년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어떤 원인을 위해서 가족미양을 했던 간에 불가피하게 제가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분명히 2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고민은 모든 가정요양하는 자녀분들이 공통된 고민이라고 봐요. 이제 저는 어머님하고 이렇게 생체 주기를 거의 마쳤거든요. 마쳤는데 9시나 10시에 자면 꼭 이렇게 한두 시에 깨요. 근데 어머님은 그대로 주무시고 저는 잠을 못 들겠더라고요. 대신 저는 이제 한 5시나 6시에 잡니다. 그때 잠이 와요. 다음에 커피 한잔 합니다만 지금 4시에 커피를 먹어도 6시쯤에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어머님 또 체병이 해드리고 소변 봐드리고 잡니다. 그때 이렇게 하루에 저는 수면 시간에 크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이 아까운 시간을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분명히 뭔가를 해야겠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영어 공부를 한동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지속이 안 돼요. 낮 동안에는 어머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새벽에 공부했던 것을 낮에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좀 실력이 붙어가는 쾌감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영어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나 우리 세대는 문장, 독해나 이런 것은 잘 아는데 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여건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다운로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만 않네요. 그러나 어차피 내가 이 시공간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한 5년 잡고 앞으로 프리토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만 않습니다. 핑계겠죠. 예. 핑계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외근권이 이 산보하기를 좋아해가지고 꼭 나간단 말이에요. 나갔다 와서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면은 온갖 사색의 잡념에 뇌가 멍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세하고 오면은 옛날 어릴 적 혹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이름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 녀석 지금 어디 한 자리 하고 있을 것인데 혹은 했을 것인데 이러고 검색을 해봐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검색이 되대요. 동명이인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계속 검색해보면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고등학교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친구를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다 보면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친구들도 나오고, 혹은 이제 퇴직했던 그런 친구도 찾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40년, 50년 만에 친구를 찾잖아요. 그러면 확 부둥켜 안고 그야말로 막걸리나 소주 먹으면서 뭘 하고 싶어도 50년이라는 세월이, 그때가 엄청 뛰어나와요. 쉽지만 않대요. 그렇게 친하고 즐겁게 그렇게 놀았던 속칭 그 불알 친구라 그러도 깨복적인 친구, 그런 친구도 어렵게 찾아가지고 통화를 하면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문화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그 충돌이 약간 일어나요. 사실 어지간한 그런 초등학교, 국민학교 친구라면 그게 쉽게 이렇게 접촉이 돼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저는 아직 이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집 골목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그때 친구가 많이 기억이 나고, 그 당시 좀 공부 좀 했던 애들 검색을 하다 보면은 여지없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어떻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혹은 전화 통화하면 가슴이 떨리고 반가워 죽겠는데, 막상 연락이 되면 혹은 이제 만나기도 힘들죠. 그런 친구들이 거진 다 수도권에 살아요.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나더라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그 어릴 적 기분이 안 나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 뭐 옆집에 산다거나 바로 옆집에 살아가지고 부모도 친하고 양쪽 집안의 형제간도 막 서로 친하고 이런 경우 외에는 쉽게 그렇게 그래 자주 만나자 말은 하지만 만나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산보하다 보면 꼭 한두 놈씩 튀어나와요, 머릿속에서. 신기하게도. 네, 참 신기하죠. 네, 오늘도 또 한 명 찾았네요. 근데 이제는 찾기가 겁나고 찾더라도 전화하기가 두려워지고, 그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보면서 이 녀석 여기에서 근무했구나, 여기서 정년 퇴직했구나, 그러면서 그래 네가 그래 잘 풀렸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연락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확실해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니까 제가 알죠.
중학교는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이제 요즘 사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제가 40년, 50년 동안 그 친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연락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멋있게 사회생활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러면서 이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안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이제 서서히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연락을 해봤자 만나지도 못해요. 아마 제가 어머니를 못 모셨으면 어찌 보면 그 정도 친구라면 제가 바로 다음날 서울로 가서 만났을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저 혼자만 열정으로 찾아서 뭐합니까? 또 그 친구가 저를 반가이 맞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4, 50년 후에 만나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 또 기타 여건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경제적인 여건이군요. 이 가정적인 여건도 무시 못해요. 어떤 친구는 사회적으로 성적 이렇게 완벽히 성공을 했는데 엄청 성공했는데 주식이 실패해가지고 가족관계가 조금 불우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친구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또 자식이 다 까먹고 그것도 좋은데 또 앞으로도 자식에 대한 희망이 없어가지고 너무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또 어떤 친구는 또 부부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참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환상의 커플인데 성격 차이로 아주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향후에도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이를테면 쉽게 만나지 못한 친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다 괜찮은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 40년 50년 동안의 이 세월의 이질감, 문화의 이질감이 있는 친구를 보면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봤던 너는 그게 아니었는데 참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친구가 많아요. 그 희한하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친구는 하나 찾았는데 그 친구도 우리 집하고 한 100m 떨어져 살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종교의 천주교의
빠졌더라고요. 내가 종교에 빠졌다, 천주교에 빠졌다, 이 빠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이 이렇게 종교에 몰입을 하면요, 제 판단입니다. 종교에 몰입을 하면 사람이 온화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아무리 얼굴이 흉측하게 생기고 뭐 10박 11일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했더라도 몸에서는 향기가 나야 되고 가까이 가면은 따뜻해야 돼요. 종교에 취했다면. 근데 뭔가 아무리 깨끗이 입고 정장을 입었더라도 차갑고 뭔가 까칠까칠하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마찰이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가 돼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든 그런 친구를 또 최근에 봤네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은 글쎄요, 저는 뭐 사랑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봐요. 근데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계속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을 하고 10분의 9를 따라간 게 아니라 10분의 1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자기 의견과 틀리면 그게 아니다, 나가서는 무식하다, 의견 틀리는 것을 무식하다고 표현해버리고 그러면서 내 말이 맞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누가 그것을 예수님의 언행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빠졌더라고요. 그 친구는 심성은 착해요. 예, 굉장히 착합니다. 너무너무 착한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탁 막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친구는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고 또 쓴다 그래요. 이게 읽고 쓰고 그걸 몇 년 동안 해온 친구다 그래요. 자기가 했다 그래요, 저한테. 그것이 어찌 보면 뭐 참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렇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또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성경을 읽고 쓰는 건 좋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몸에 체화된다 그러죠. 몸에 스며들어서 그게 남한테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토양은 아주 착하고 좋고 일반 사생활을 하는 데는 아주 부담이 없는 친구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고
나는 선택을 받았다. 나는 너희라고 틀린 삶을 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무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번에 한번 전화할게 전화를 안 받았어요. 못 바꿨더라고. 어차피 서로 대화하면 또 충돌이 생기고 나이가 환갑이 넘으면 세상 이치를 조금씩 깨달아 가야 되는데 원수도 서로 화합하고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고 해결해야 할 그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나이인데 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척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옳다고 한 번은 말을 해야겠죠. 한두 번은. 그러지만은 내가 옳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무식한 놈이야.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대화 습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자료가 충분하고 불변의 진리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끝까지 주장한다면은 너에게 또 다른 뭐가 있구나. 그리고 그 또 다른 면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배려해 주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요? 이제 환갑이 넘으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정답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틀린 사람이 성격 틀린 부분으로 대한 것도 괜찮아요. 좋으나 또 그로 인해서 제가 또 공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으나 끝끝내 그것이 맞다고 강요를 해버리면 이제 제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죠. 예. 더더군다나 어머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저의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자에 대해서는 제가 부득이 아쉽지만은 커트할 수밖에 없어서 며칠 전에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살다 보면은 어디 자기와 칼라가 맞는 사람과 대화만 할 수 있겠어요? 또 그래서는 안 되죠.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그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사람도 골고루 사귀어야 되고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과도 반드시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혹은 또 다른 근거는 있지만은 근거를 조합해 가지고 논리 비약이 이제 따르죠. 근거를 조합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피곤해요. 너무나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배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새벽에 이 시간을 좀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잘 활용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70대 이상이 됐을 때, 요즘 인쇄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70대라면
20년은 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80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상당히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중에 후회 없는 이 새벽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생산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녹도리를 좀 털었네요. 어머님 주무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 어머님께서 거동 불편하시지만 또 식사도 그렇게 완벽하게 잘 하시지는 못하십니다만은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시고 저렇게 잠을 편히 주무시니 제 마음이 흡족합니다. 다음에 뵐게요.